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총무 서창희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먼저는 짧게 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생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우리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들 나누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새학년을 맞이한 우리 애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마칠 텐데요. 예. 선생님 소개를 하면 아마 여기 들어온 예람 중에 작년에 선생님이 했던 그 목표 이끄는 기대 들은 예람도 있다면 작년이랑 양식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예,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예. 선생님은 충남 부여 출신이고요. 부여가 어딘지 다 알죠? 모르는 예람들도 있으려나? 예, 다 알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현재 미션전공부에서 일부 총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가족으로는 일부 2학년 1반에 이정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 여러분하고 같은 또래 진현이하고 민주가 있어요. 먼저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선생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집에 지금 오미크론과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잠깐 오미크론이 몰래 코로나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얘기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뭐 다 아는 우리 뭐 새로남교회 서리집사로 있고, 그다음에 순장에서 올해 교구장을 맡고 있고요. 선생님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연구원이고, 그다음에 신우회 신우회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신우회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걸 작년부터 올해까지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그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선생님 삶을 돌아볼 때 선생님이 중요한 그 결정, 뭐 다른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얻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을 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만화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저번에 그 한 10일쯤 됐죠. 전에 김정 선생님이 그 이제 특강하시면서 마징가 제트 보여주셨었는데, 예, 마징가 제트 선생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징가 제트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 저기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막 동네에서 놀다가도 누군가 마징가 제트 한 다음에 다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TV 앞에서 마징가 제트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서점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책을 좀 보기 편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과학 동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문 기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새는 사실 뭐 신문을 종이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대학원 때 처음으로 인터넷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신문을 종이 신문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하시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보여주고 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과학 경시대회나 그런 것들에 누가 입상하고 뭐 그 사람들 소개하거나 뭐 인터뷰한 그런 것들 보여주곤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선배들, 그 형들, 뭐 누나들 보면은 과학고등학교 사람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저 학교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선생님이, 대전 과학고등학교를 가긴 했는데, 사실 선생님 그 학교를 갈 때만 해도, 그, 지금은 뭐 다시 뭐 다 온라인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정보를 찾아보면은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고,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선생님이 그 대전과학부 7기인데 그래서 전국과학부로는
8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학고 초기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과학고가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 다녔던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딱 한 명 선배가 있었었는데 5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전혀 선생님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선배가 이제 예, 갔던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대전에 어딜 다녀오시더니 이렇게 좀 두꺼운 과학고 기출문제집이라는 걸 사오셨어요. 그게 아마 여름방학 거의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좀 열심히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해교 산학 인도해서 합격했는데 선생님이 돌아보건대 과학 뭐 이때도 그렇고 좀 나중에도 뭐 그렇지만 이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돌아볼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순종 아버지의 뭐 어떤 그런 가이드에 순종했던 것과 또 하나는 소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학고등학교 간 것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얘기도 작년에 한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할 때 또 이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삼성 같은 좀 대기업에 가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 돈이 많이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겨울에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좀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알아보는 게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배가 계신 어떤 연구소에서 임시직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여름에 그 선생님 후배 동아리 선생님 대학원 때 동아리가 있었는데 후배들하고 MT를 갔는데 그때 딱 드는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던 공간이 이 대전이고 저 연구단지 카이스트였었는데 이 근처에 머물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전에 머물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교회 후배가 형 ADD에서 사람 뽑아요. 제 재료과 뽑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전혀 뭐 국방과연구소를 취직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게 돼. 그래서 이제 전형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 후배, 그러니까 석사 과정 때 있었던 랩의 후배가 선생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랩이 서로 다른데 실험실이 다른데 후배가 특채가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 특채가 뭐냐면은 요새는 특채가 거의 없어요. 거의 공채로 뽑는데 특채가 뭐냐면은 어떤 그 직장에서 내가 그 공고는 내지 않고 어떤 인맥이나 그런 것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원하는 사람 뽑겠다. 이게 특채예요. 그래서 특채로 뽑으려고 이제 그 후배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뭔가 좀 틀어졌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국방과학고사 응시하려고 할 때 알아봤을 때는 그 친구가 이렇게 특채가 진행되고 있었다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어쨌든 틀어졌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응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사수가 됐던 선배가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 특채를 어떤 사람 뽑으려고 했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일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얘한테 같이 일할 사람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뽑을 사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채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뭔가 하여튼 되게 뭐 사연이 많았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 하는 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다 나와가지고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재료공학이 뭔지 작년에 전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이게 중학생들한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물이 그 0도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있고 0도하고 100도씨 사이에서는 액체인 물로 있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수증기, 기체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온도만 고려한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온도 압력을 고려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물질의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물질의 여기에서는 상이죠. 물질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재료공학은 이 중에서 특별히 고체 중에서도 뭐냐면은 금속과 비금속과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라믹을 주로 다뤄요. 그런데 사실 이 재료공학 자체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약간 물리하고 화학의 경계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학문인데 고체 물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체를 주로 다루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게 사실 좀 더 동영상이라 편하게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재료가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은 어떠한 조건, 그러니까 뭐 아까 온도와 압력이 나왔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어떠한 뭐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그 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공정으로 그 물질을 얻었냐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지냐면은 결정구조 아니라 미세 조직이 달라져요. 미세 조직이라 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모양인데 그 뭐 광학현명이 될 수도 있겠고 전자현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자 영역 크기의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그 영역에서의 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물질의 특성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공정을 바꿔가지고 이 미세 조직과 특성을 제어해가지고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성능을 얻는 게 이런 성능을 제어하고자 하는 게 재료공학이에요. 좀 어렵지만 대충 뭔지는 조금 감은 오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있는 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인데 이 관련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동영상을 봐보면 네. 잠깐만. 이거 왜 꺼졌어? 자, 화면이 지금 안 나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람아, 서연아, 현서야, 반가워. 여러분들 다 많이 뉴스로 듣는 내용들이죠. 들은 내용. 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음.
예. 이 화면을 보니까 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군사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예. 사실 전쟁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내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네들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 있다면 우리를 약간 그 전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지을 때 무조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난간을 해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도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서 전투력을 헤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투력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헤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지켜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주신 그 전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국방과학연구소 나라지킴 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죠? 어떤 뜻을 정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건데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의 망하게 된 나라 지금 뭐 좀 있으면은 얼마 뒤에는 수도가 완전 해파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상징이라고 성전이 불타고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기 전이지만 어쨌든 이미 기울어져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저기 쳐들어온 거의 뭐 위성 국가처럼 마치 삼고 있는 그 나라에 끌려온 포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어떤 걸 사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실행을 하였을 때 먼저 환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환관장이 너희 때문에 나도 위태로울 것 같아.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했어 대단한 거야라고 포기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환관장이 자기를 관리하게 맡긴 사람한테 찾아가서 열흘 동안 자기를 채식을 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교를 하게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생활할 때 분명 여러분도 어려움도 있을 텐데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사실. 그렇지만 그 쉽게 잘 안 된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이 채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자신이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나중에 학문을 지혜를 더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기도 제목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만남에 복을 주시길 원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 다 마음에 들어요?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선생님 그 딸 졸업할 때 졸업식 때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처음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정말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였으면 나중에는 베프가 된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복으로 준 친구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적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믿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이런 말 한번 적어봤는데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아마 공부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행평가나 그럴 때 같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협업하는 것들을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팀 내에 선생님 아까 재료공학을 했다고 했는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자공학 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공학 하는 사람도 있고 항공에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모아져서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의 모든 일을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데 그때 다양하게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생활 동안에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달란트 적었는데요. 네.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들 같이 뭐 협력하여서도 그럴 수 있겠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예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김정 선생님이 공부 잘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정도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뭐 여러분 때도 그렇게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정말 이겨내면서 때로는 그 이겨낸 통로가 뭐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예, 그런 그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누가 수학 뭐 미적분학 그런 거 나중에 쓰이지도 않는데 그거 왜 배우냐? 수학을 왜 배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배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공부하는 거 어렵고 모두 다 공부를 통해서 무슨 직업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건 공부가 어떤 지금 학생의 공부이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으로서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잘 뭐 도전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들을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길게 발라 그것도 참신한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선생님 이번에 순장 훈련 때 또 순장 수련회 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포로를 끌려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산 거가 뭐냐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정하였을 때 막힌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예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분별하며 비전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의 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에 노력한 예람이 되도록 했는데, 다니엘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면 다니엘은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끌려왔을 때 왕족과 제사장들이 끌려왔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면은 지금 여기 끌려와서 그렇게 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을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시도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들은 그 학부모 특강으로 따지자면 무엇을 약간 그렇게 생각되지는데, 무엇을 되기 위해 하는 것은 어떤 고정적 마인드셋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약간 성장적 마인드셋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이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